오늘은 정신질환 분류 첫 번째 시간 DSM-5에 따른 정신질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를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첫 번째, 신경발달장애입니다. 발달기에 시작되는 장애들의 집합입니다. 전형적으로 초기 발달 단계인 학령 전기에 발현되기 시작하여 개인적,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의 손상을 야기하는 발달 결함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지적 장애는 지적 발달 장애라고 불리우는 지적 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 장애, 말소리 장애,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 흔히 말더듬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고요. 사회적 그리고 실용적 의사소통 장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우리가 흔히 ADHD라고 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정 학습 장애, 여섯 번째 운동 장애에는 발달성 협응장애, 상동증적 운동장애, 틱장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는 조현병, 기타 정신병적 장애, 조현병 성격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망상, 환각, 와해된 사고 및 언어, 극도로 와해된 또는 비정상적 운동 행동, 긴장증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성 증상의 5범주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현병에는 망상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양상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물질, 약물 치료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장증이 있는데 이는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된 긴장증이고요.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글을 통하여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양극성 및 관련 장애입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장애 간의 증상, 가족력, 그리고 유전적인 측면을 재평가하여 DSM-5에서 우울장애로부터 분리되었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장애의 사이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양극성 및 관련 장애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의 양극성 장애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순환성 장애를 비롯해서 기타 양극성 관련 장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울장애입니다. 이 모든 질환의 공통 양상은 슬프고 공허하거나 과민한 기분이 있고 개인의 기능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기간, 시점 또는 추정되는 원인입니다. 우울장애는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기분저하증, 월경전 불쾌감 장애, 그리고 물질, 약물 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의 범주에는 극도의 공포, 불안 및 관련된 행동장애의 특징을 지닌 질환들이 포함됩니다. 공포란 실제로 있거나 혹은 지각된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지만 불안이란 미래의 위협에 대한 예측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불안장애는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특정 공포증, 사회불안장애,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공황발작 명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를 비롯해 다양한 불안장애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강박 및 관련 장애입니다. 강박적 사고 또는 강박 행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강박 사고는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지속적인 사고, 충동 또는 심상들로 정의되며, 강박 행동은 한 개인이 강박 사고에 의해 또는 완고하게 따르는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자동적인 반복적 행동 또는 심리 내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게다가 불안장애와 몇몇 강박 및 관련 장애는 DSM-5 장애 순서, 불안장애 바로 뒤에 강박장애가 위치되어 있는 것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강박 및 관련 장애에는 강박장애, 신체 이형장애, 수직광, 발모강, 즉 털뽑기 장애, 그리고 피부 뜯기 장애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입니다. 진단 기준으로 외향성 또는 스트레스성 사건에 대한 노출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장애를 포함합니다. 명백한 것은 외상성 또는 스트레스성 사건에 노출된 많은 개인은 불안 또는 공포를 기본으로 한 증상보다 무쾌감과 불쾌감, 화와 공격성의 외현화 또는 해리 증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임상적 특징의 표현형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는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우리가 흔히 PTSD라고 부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해리장애입니다. 해리장애는 의식, 기억, 정체성, 감정, 지각, 신체 표상, 운동 통제, 그리고 행동의 정상적 통합의 붕괴 또는 비연속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해리 증상은 첫 번째, 주관적 경험의 연속성 손실을 동반하는 인식과 행동 영역으로의 자발적인 침습, 즉 정체성 분열, 이인증과 같은 비현실감과 같은 양성 해리 증상. 그리고 두 번째, 정상적으로는 접근 또는 통제가 쉽게 가능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정신기능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 즉 기억 상실과 같은 음성 해리 증상으로 경험됩니다. 이러한 해리 장애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 해리성 기억 상실, 이인성 비현실감 장애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입니다. 명확한 고통과 손상과 관련된 신체 증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체 증상 장애 환자의 구별되는 특징은 신체 증상 자체가 아니며 환자가 그 증상들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는 신체 증상 장애, 질병 불안 장애, 전환 장애, 기타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인위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 급식 및 섭식 장애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섭식의 장애 혹은 섭식과 관련된 행동들로 인해 음식 소비 혹은 섭취의 변화가 생기고 신체적 건강과 정신,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비만과 다른 정신질환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식장애,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이죠. 이러한 급식 및 섭식 장애에는 이식증, 되새김 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그리고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 있습니다. 또한 신경성 폭식증, 폭식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섭식 또는 급식 장애들이 있습니다. 11번째로 배설 장애입니다. 소변 또는 대변의 부적절한 배설을 포함하며 대개 아동,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됩니다. 이러한 배설 장애에는 분뇨증과 유분증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배설 장애들이 있습니다. 12번째, 수면 각성 장애입니다. 수면 각성 장애는
10개의 장애 또는 장애군을 포함합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수면의 질과 시간대와 양에 대한 불만족감을 호소합니다. 그로 인한 낮 시간의 고통과 손상의 발생이 모든 수면 각성 장애의 핵심 양상입니다. 이러한 수면 각성 장애에는 불면 장애, 과다 수면 장애, 기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관련 수면 장애가 있는데 여기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저호흡,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 관련 환기 저하,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수면 역시 지금 보여지는 내용들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13번째, 성기능 부전입니다. 여러 장애로 구성된 이질적 집단이며 보통 임상적으로 개인의 성적인 반응 또는 성적 즐거움을 경험하는 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기능 부전에는 사정지연, 발기장애, 여성 극치감 장애, 여성 성적 관심, 흥분 장애, 성기 골반 통증, 삽입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성욕 감퇴 장애, 조기 사정, 그 이외에도 다양한 성기능 부전 장애들이 있습니다. 14번째, 성별 불쾌감입니다. 이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째,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입니다.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이 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예를 들면 공격성과 재산 파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규준, 권위자나 성인과 현장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이 장애들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발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품행 장애나 적대적 반항 장애가 성인기에 처음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에는 적대적 반항 장애, 간헐적 폭발 장애, 품행 장애가 있는데 특히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성격 장애 장애에 수록되어 있으나 관련성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적 방화, 병적 도벽,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품행 장애들이 있습니다. 16번째,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입니다. 10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약물을 포함합니다. 알코올, 카페인, 대마, 환각제, 단, 펜시클리딘 혹은 유사 작용을 하는 아릴사이클로헥실아민과 이외의 환각제들은 구별된 범주로 진단합니다. 흡입제, 아평계,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자극제, 암페타민류 물질들, 코카인 그리고 기타 자극제들입니다. 담배 그리고 기타 또는 미상의 물질로 나눠집니다. 물질 관련 장애는 물질 사용 장애와 물질로 유발된 장애의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물질 관련 장애에는 물질 사용 장애 그리고 물질로 유발된 장애가 있는데 먼저 알코올 관련 장애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기타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페인 관련 장애에는 카페인 중독, 카페인 금단, 그리고 다양한 카페인으로 유발되는 장애들이 있고 대마 관련 장애에는 대마 사용 장애, 대마 중독, 대마 금단, 그리고 이외의 다양한 대마 관련 장애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환각제 관련 장애에는 펜시클리딘 사용 장애, 기타 환각제 사용 장애, 펜시클리딘 중독, 그리고 다양한 환각제로 인한 장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흡입제 관련 장애에는 흡입제 사용 장애, 흡입제 중독, 그리고 기타 흡입제 관련된 장애들이 있고 아평계 관련 장애에는 아평계 사용 장애, 아평계 중독, 그리고 아평계 금단 이외에도 다양한 아평 관련 장애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관련된 장애들이 있는데 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내용의 관련 장애들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자극제 관련 장애입니다. 자극제 사용 장애, 자극제 중독, 자극제 금단 이외에도 자극제로 인한 다양한 장애들이 나타납니다. 9번째로 담배 관련 장애는 담배 사용 장애, 담배 금단, 그리고 담배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또는 미상의 물질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비물질 관련 장애는 도박 장애입니다. 17번째 신경인지 장애입니다. 먼저 선망을 기술하고 이어서 주요 신경인지 장애, 경도 신경인지 장애, 그리고 이들의 병인에 따른 아형 증후군들을 기술합니다. 신경인지 장애는 선망, 그리고 달리 명시된 선망, 명시되지 않은 선망이 있습니다.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 장애에는 주요 신경인지 장애, 경도 신경인지 장애,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 전두측두엽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소체의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 혈관성 중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 물질, 약물 치료로 유발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 프라이온 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 파킨슨 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팅턴 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인지 장애, 다중병인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인지 장애, 마지막으로 명시되지 않는 신경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18번째 성격장애입니다. 10개의 특정 성격장애가 존재하고, 성격장애란 내적 경험과 행동의 지속적인 유형이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바로부터 현저하게 편향되어 있는 지속적인 유형을 의미하며 만연하고 경직되어 있고,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발병하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유지되며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성격장애에는 일반적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하고 편벽된 특징을 나타내는 A군 성격장애에는 편집성 성격장애, 조현성 성격장애, 조현형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극적, 감정적, 변덕스러운 특성을 가지는 B군 성격장애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불안하고 겁이 많은 특성을 보이는 C군 성격장애는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고요. 이외에도 기타 성격장애들이 있습니다. 19번째 변태 성욕장애입니다. 이와 관련된 종류들을 살펴보면 관음장애, 노출장애, 마찰 도착장애, 성적 피약장애, 성적 가학장애, 소아성애장애, 물품음란장애, 복장 도착장애,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변태 성욕장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19가지 이외에 나타나는 다양한 정신질환들이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DSM-5에 정리되어 있는 카테고리별 정신질환 20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경발달장애, 2.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3. 양극성 및 관련 장애, 4. 우울장애, 5. 불안장애, 6. 강박 및 관련 장애, 7.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8. 해리장애, 9.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10. 급식 및 섭식 장애, 11. 배설장애, 12. 수면 각성 장애, 13. 성기능 부전, 14. 성별 불쾌감, 15.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 16.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17. 신경인지 장애, 18. 성격 장애, 19. 변태 성욕 장애, 20. 기타 정신질환.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